유럽 대륙의 하늘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국경을 넘는 순간 전장은 단숨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현지 주민들은 숨을 죽였고 국제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마치 전쟁의 불씨가 당장이라도 번져나갈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지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국경을 실제로 넘어서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지자 나토의 방공망이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한 도발을 넘어선 대규모 충돌의 서막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시선이 향한 곳은 의외의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2 전차. 폴란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로 도입한 한국 무기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내리며 전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카드로 지목된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한국 무기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요? 러시아와 나토가 맞부딪히는 한가운데서 한국산 FA-50과 K2가 전면에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한 군사장비의 성능 문제를 넘어 국제 전략 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러시아의 또 다른 도발과 폴란드의 대응, 그리고 한국산 무기들이 국제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성능을 넘어 러시아와 서방, 그리고 한국까지 얽힌 거대한 전략의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왜 굳이 폴란드 영공을 넘어서는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나토는 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건의 배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긴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된 2022년 이후 폴란드는 가장 앞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대규모 무기 지원, 난민 수용, 그리고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방위 의무까지 감당하면서 폴란드는 사실상 최전선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나토의 핵심 기지이며 미군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력이 집중된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영공을 넘나드는 행위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를 향한 직접적인 신호탄이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 나토를 시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군비 증강을 단행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산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FA-50 전투기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연이어 도입되면서 폴란드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현대화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의 도입은 전략적 의미가 컸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미그 계열 전투기들을 대체할 뿐 아니라 나토 작전 체계와 호환되는 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활용되면서 공군 전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K2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와 함께 유럽 전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현대화는 러시아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단순히 폴란드의 방어력이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통해 나토 전체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전투기가 폴란드 국경을 넘은 사건은 군사적 도발이자 동시에 한국 무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한 국경 침범을 넘어선 깊은 전략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러시아가 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 모든 것에는 냉전 시대 이후 유럽 안보 구도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그 긴박함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국경선을 넘은 것은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현지 레이더망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폴란드 공군 지휘부는 즉시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폴란드의 F-16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고 동시에 방공미사일 부대가 전투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나토의 조기경보기 AWACS 또한 즉각작전에 투입되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침범이라도 방치할 경우 러시아의 추가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응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최근 도입한 FA-50 전투기들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 가능성을 점검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한 대규모 편성은 아니었지만 공군 내부에서는 만약 러시아의 침범이 장기화되거나 교전으로 번진다면 FA-50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지상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기갑부대가 국경 근처 전진 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폴란드군은 러시아가 혹시라도 국경지대를 압박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국제 언론은 이 장면을 한국산 무기의 첫 유럽 실전 테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속에서 폴란드의 군사 전략에 한국산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직접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 바로 최근 도입한 신형 무기 체계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은 짧은 순간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도발이 아니라 폴란드 안보 체계와 나토 전략의 실질적인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무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산 무기들의 실체와 성능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FA-50 전투기와 K2 전차였습니다. FA-50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경공격기이자 훈련기로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성능을 입증한 기체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에 달하고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어 소형 전투기로는 충분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기존의 미그 전투기와 달리 서방식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FA-50은 한계도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들과 정면으로 맞붙기에는 성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35나 F-16, F-22 같은 스텔스 혹은 다목적 전투기와 비교하면 FA-50은 어디까지나 경량급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이 기체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전투력 보강이 아니라 공군의 훈련, 작전체계 전환, 그리고 신속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지상전력의 핵심은 K2 전차입니다. K2는 첨단 화력통제 시스템, 자동장 전장치, 능동 방어체계를 갖춘 최신형 전차로 독일제 레오파르트 2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120mm 활강포는 관통력이 탁월하며 기동성 또한 유럽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러시아와의 국경 인접 지역에 K2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용 배치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육상에서 압박을 가할 경우 나토 지상군과 함께 신속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전진 배치 전략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K9 자주포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무기체계는 폴란드 방어의 삼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FA-50, 지상에서는 K2와 K9, 이들의 조합은 폴란드가 단기간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FA-50과 K2가 실전 배치 가능성을 시험받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폴란드의 전략적 선택이 맞아떨어졌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선 나토는 즉각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며 폴란드 영공은 곧 나토의 영공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집단 방위 체제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자 러시아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한편 동맹국들에게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인했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국 무기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BBC, 독일의 슈피겔 등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폴란드의 방위력은 한국 무기들로 무장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까지 끌어들여 대립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폴란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은 한국 무기의 성능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무기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은 이미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들의 결정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독일 역시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진이 자국 방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토 차원에서는 한국 무기의 존재가 동맹의 공백을 메우는 긍정적인 역할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 긴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무기가 국제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국경 침범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도발의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를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한 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의 범주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유럽이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도발은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서방과의 대결 구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신호라는 점입니다. 둘째, 폴란드가 한국산 FA-10과 K2를 전력화한 것은 단순한 무기 보강이 아니라 나토 방위 체제의 빈틈을 메우는 핵심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한국 무기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 지역 방산 제품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와 나토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경 도발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무기가 또다시 실전 투입 가능성을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각국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며 방산협력의 지형은 급격히 변할 것입니다. 한국에게도 이 사건은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수출 성공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믿을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KF-21 전투기, 차세대 무인기, 첨단 포병 체계 등 한국의 다른 무기 수출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무기 자체의 성능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것입니다. FA-10과 K2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적 신뢰, 그리고 폴란드와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는 결의를 상징하는 존재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긴장 속에서 한국 무기는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이며 국제안보의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무기를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FA-50 전투기의 첫 격추 사건은 이미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교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군사 전략과 무기 시장의 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후폭풍과 미래 전망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폴란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은 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늘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더욱 군비 확장을 가속화했고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온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FA-50 격추 사건은 폴란드 정부의 군 현대화 노력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국가 정체성과 안보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K방산이 단순히 경제적 수출 품목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는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책임지는 무기 분야에서 획득한 신뢰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단순히 수출 계약을 넘어서 국제 공동개발, 기술 협력, 전략적 동맹 강화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세계 무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 러시아, 유럽 3파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그 판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FA-50은 최적의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운용 비용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러시아제 전투기는 정치적 리스크와 기술적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A-50은 합리적인 비용, 충분한 성능, 실전 검증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전투기의 우월성에 대한 신화가 깨졌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중국 또한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FA-50과 경쟁하게 되었는데 이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 전투기 대신 FA-50을 선택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JF-17이나 J-10 시리즈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KF-21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FA-50이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면 본격적인 중형 전투기로 개발된 KF-21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은 KF-21을 통해 세계 최정상급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와 첨단 센서,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과는 KF-21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를 넘어 국제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한국은 나토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았고 미국과의 동맹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와의 군사협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실제 안보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방산업의 위상 변화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문화적 자부심을 안겨주었다면 이제는 K-방산이 국가 안보와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정을 느끼며 방산 기술과 국방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냉정한 시각도 필요합니다. FA-50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 크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국제 협력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를 단순히 수출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역사는 늘 한순간의 사건이 미래를 바꾸곤 합니다. FA-50의 첫 격추 사건은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는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나토와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FA-50이 전투의 판도를 바꿨다면 KF-21은 세계 안보의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FA-50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한국의 선택과 도전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는 이제 한국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한국의 이름은 방산 역사에 굵직하게 새겨질 것입니다.